안녕하세요. 엔젤 타로의 엔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주간 기대해도 좋을 일이라는 주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주제는 보시는 시점부터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현재는 10월 중순이니까 남은 10월 주간 운세로 활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는 진심 담아 리딩 할게요. 여러분도 최대한 진중하게 카드를 뽑아보세요. 카드를 뽑기 전에 여러분과 저와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 가질 텐데요. 집중을 하고 카드를 뽑으면 정확도가 꽤 높습니다. 조금이라도 하고 넘어가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럼 시간 드릴게요. 네, 집중해 보셨나요? 그럼 카드 섞어 볼게요. 네, 다 고르셨죠? 그럼 순서 공개할게요. 4번, 1번, 3번, 2번. 일 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달을 골라주셨네요. 자, 이 한 장의 카드는요. 2주간 여러분이 활용해 볼 만한 기룬, 기대해도 좋을 일에 관한 힌트 카드입니다. 뒤집어 볼게요. 오, 리더십. 발음을 좀 굴려봤는데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가요? 2주 안에는요. 훌륭한 지도자가 되거나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는 그런 기운이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이끌거나 지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는 직장이나 어울리는 집단 내에서 누군가에게 동기부여를 주거나 또는 내가 받으면서 크게 도약할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기대해도 좋다라고 합니다. 이거 내가 되거나 또는 어떤 훌륭한 리더의 영향을 받거나 그 둘 다 너무 좋은 기론인데요. 이 인생 살면서 내가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때도 그닥 많지 않을 거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나기에도 쉽지 않은 시대잖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2주간의 흐름을 좀 살펴보고요. 여러분이 운기를 잘 활용하실 수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음, 네. 자, 이 리더십과 어울리는 카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네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끌려고 해도 그렇고 또는 누군가를 따라가려고 해도 나 혼자서는 되는 일이 아니죠. 나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조화를 이루면서 가야 하는 게 이 리더십의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끌 만한 사람인지도 중요하지만 날 따라줄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게 핵심이겠고 또는 내가 따를 만한 누군가가 등장해 주느냐 이게 또 핵심이겠죠. 지금 보면 협동에 대한 또는 교감이나 공유에 대한 그런 키워드들이 많이 보여요. 결론 카드에 3 펜타클이 나왔고요. 지금 각자의 역할에 맞게 수행을 하면서 하나의 교회를 짓고자 모여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2주 안에는 나 혼자서 무언가를 해결하기보다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또는 협심을 해서 공동의 목표를 이뤄나가는 그런 과제가 생기실 텐데요. 또는 현재 지금 그 과제를 수행해 나가고 계시겠죠. 무튼 그 과정에서 우리 여러분이 정말 많은 성장을 해 가실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한 마리의 햄토리가 살짝 위에 올라가 있고요. 이 2마리의 햄토리는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을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무언가의 자극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거나 주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새로운 경험은 서로 간의 성장을 이루게 하고 또 배움의 요소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타인을 보면서 나를 성장시키게 되는 거죠. 아마 그런 자극을 많이 받게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에도 투컵, 이제 나 혼자가 아니라 또 누군가가 등장하죠. 나와 공감이 잘 되고 교류가 잘 되는 그런 아주 깊은 그 공유 지점이 생기는 누군가가 들어올 거래요. 그런데 초반에는 약간 내 마음 안에서 좀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기존에 아마 우리 여러분은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 왔거나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부분이 많으셨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불만을 갖게 되거나 교류하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건 타인과 나를 같은 선상에 두고 보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아니지만 왠지 내 마음을 다 알 것 같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 부분은 알아서 할 것 같고 이런 것들 있죠. 그게 타인과 나를 동일시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인간관계가 그때부터 피곤해지는 거거든요. 말하지 않으면 실상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시너지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새롭게 교감하고 교류하게 되는 누군가를 통해서 당신과 나는 참 다르군요. 처음에는 그게 참 불편했고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라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당신을 대했지만 시간을 거듭하면 할수록 내가 몰랐던 어떤 세계를 알게 되고 좀 더 많은 가능성을 열고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제시해 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변 환경을 보면 7번의 컵 카드가 나왔거든요.
처음에 어떤 사람을 보거나 상황에 놓이면 어색하죠. 그 사람에게 적응하는 시간도 좀 필요하고요. 또는 그 상황에 내가 녹아들 만한 그런 여유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조직에서, 이 모임에서,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는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해도 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주 안에는 그런 파악하고 적응하는 시간이지 않을까?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함께 협동해 나가는 그 과정, 만들어가는 과정에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이 정말 중요한 마인드로 뜬 것 같아요. 리더십이라는 건 내가 꼭 어떤 리더의 자리에 앉아야만 발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 흔히들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직장 생활을 하거나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더라도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을 할 때 가정을 해보면 누군가는 노예 마인드, 노예 근성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겨우겨우 일한다, 억지로 일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내가 지금은 그의 목표에 어떤 부품의 역할을 하지만 나는 또 나만의 꿈, 나만의 목표를 가지고 이 부품의 역할을 하면서 돈을 벌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어떤 그 마인드 세팅을 리더의 마인드 세팅으로, 말하자면 사장 마인드죠. 사장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이 리더십의 마인드를 확고하게 세팅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모먼트가 들어왔고, 또 그것을 잘 발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주변의 여건들이 좀 많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2주간 이러한 리더십을 발현하는 데에 필요한 조언, 행동 지침을 한번 뽑아보도록 할까요? 자, 필요한 행동 지침입니다. 오, 자, 팔수가 많이 나왔네요. 팔수, 팔수, 삼수 이렇게 나왔는데, 이 8과 3이라는 수는 굉장히 엄정하고 엄격한 수이기도 해요. 그 수비학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성공이나 어떤 확실성, 공익 이런 측면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또는 그 길이 옳거나 그르기 때문에 결정하는 사안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이 확실히 어깨가 조금 무거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그 어깨의 무거움이 오히려 약간 가방을 매듯이 몸에 쫙 달라붙는 그런 경험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 행동 방향으로는요, 8번의 컵 카드가 나왔어요. 이 8번의 컵의 인물은요, 뒤돌아서서 저기 태양이 떠오르는 곳으로 떠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아마 우리 여러분이 어떤 일을 수행해 가실 때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방식에서 만족해왔던 어떤 패턴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만족해왔던 방식이나 패턴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똑같은 방식이나 패턴으로 나를 충족하거나 만족시킬 수 없음을 인정하라. 그리고 더 나은 선상에서 어떤 의식의 향상을 이룰 수 있는, 그러니까 더 높은 차원의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곳으로, 또는 그런 방법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수용해야 할 것에 8번의 펜타클이 나왔어요. 8번의 펜타클은 장인정신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강한 카드이기도 한데요. 기존의 것을 떠나고 장인정신을 갖춰라 라는 건 뭐냐면, 더 나은 것이 있음을 알고 계속 추구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고여있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외부의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 건네는 말 또는 조언, 지도,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돼야 할 것 같은데요. 라는 반감이 먼저 들어요. 그게 심리학에서 보면은 이제 에고라고 하는 부분인데, 왜냐면 나에게 익숙한 것이 우선이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방어적이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하필이면 2주 안에 들어오는 어떤 사람 또는 상황이 여러분을 그렇게 방어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어벽을 어떻게 해요? 뚫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이제는 내가 그래야만 한다라는 그런 기준, 그런 선상에서 같은 방식으로, 같은 패턴으로 보내기에는 내가 만족할 수 없을 것 같아. 그걸 뼈저리게 느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뭔지 한번 드러나 보자. 그리고 그 세계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수용해보고 알아가 보자. 그걸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평생 옳거나 평생 그른 방법은 없어요. 10대에는 맞았던 게 20대에는 틀릴 수가 있고요. 20대에 맞았던 게 30대에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차원에서 본다면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나에게 충족감을 줬던 방식이나 사람이나 패턴이었지만 지금은 아님을 수용해야 하고 계속 스스로의 의식적인 부분이든 정신적인 부분이든 또는 기술이나 실력적인 부분이든 갈고 닦아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외부적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가? 3완즈가 떴는데요. 3완즈는 확고한 방향성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원이라고 한다면 주변을 둘러보라는 거죠. 주변에 정말 많은 자원이 있는데 또는 정말 많은 본보기가 있는데 혼자서 너무 고립되지 말라는 이야기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 모든 걸 다 감당해야 된다라는 생각 말고 나와 뜻을 함께 해줄 사람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또는 나의 뜻을 잘 알아줄 지도자의 이야기를 적극 수용하고 그들을 횃불 삼아 멀리 관망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2주 안에 여러분이 듣기 싫은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는 기다렸던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선뜻 도움을 준다고 다가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그러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어떤 문구나 메시지를 받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지나가다가 간판에서 그런 메시지를 읽는다던가 또는 요즘 같으면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에 뜨는 약간 뜬금없는 그런 영상들 이런 것들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든 기존의 틀을 좀 깰 수 있을 만한 나를 한층 더 성숙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모먼트가 있다면 적극 활용하고 수용해 볼 것을 조언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까요? 와! 자, 여러분, 우리 보물섬이 나왔는데요. 너무 오랜만에 나와주는 행운적인 카드라서 제가 다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관계성에 대한 키워드가 압도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보물섬은 이렇게 읽힐 것 같네요. 다가오는 그 상대방은 생각한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보석함이 숨겨져 있는데요. 당신이 먼저 좋은 것을 나눌수록 그 보석함은 더 빨리, 더 화려하게, 크게 열립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우리 여러분 좋은 일 있으시면 자랑하러 와주실 거죠? 네, 댓글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골라주셨네요. 자, 이 한 장의 카드는요. 2주 안에 활용해 볼 만한 기룬으로 뽑아봤고요. 또는 기대해도 좋을 일과 관련한 키워드 카드로 뽑았습니다. 뒤집어 볼게요. 오, 카르미 컴플리션. 좀 묵직한 카드가 나왔는데요. 카르마의 완성, 카르마의 실현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카드예요.
이 카르마라는 건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면 좋은 것을 뿌리면 좋은 것을 얻겠고 나쁜 것을 뿌리면 나쁜 것을 얻겠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세상은 그렇게 좋고 나쁨으로 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노력의 차원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아마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힘들어하지만은 않고 그 삶을 그래도 계속 이어가려고 노력을 해왔던 거 또는 어떻게든 적응하려고 애써봤던 거 그런 것들이 좀 카르마의 빚을 청산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2주간은 뭐 어떤 뚜렷한 현실적인 큰 어떤 성과나 변화가 없더라도 카르마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걸 맺고 끊을 수 있는 전환점에 해당돼요. 그래서 그동안 고생했다고 등을 좀 토닥토닥 도닥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카르마 카드가 나올 때는요. 그동안에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모든 일들은 가르침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그러한 과정을 반복할 필요가 없음을 이야기하기도 하니까요. 마음 편안한 2주 보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현재부터 2주간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 그랬구나. 자, 카르마에 대한 키워드가 나왔으니까요. 약간 우리 여러분은 과거의 관점으로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여러분은요, 편안하고 안정적인 가정 또는 육체, 정신, 뭐 직업적인 안녕, 이런 것들을 원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그게 좀 잘 따라주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이게 부모님의 영향일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너무 바쁘셔서 어렸을 때 좀 신경을 많이 못 써줬어요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삶에서 좀 거쳐가야 할 힘든 단계들이 많았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남들은 취업도 잘하고 뭐 학교도 그냥 무난하게 가고 친구들도 무난하게 사귀고 적당히 돈도 모아서 시집장가도 잘 가고 아이도 잘 키우는 것 같고 자리도 잘 잡는 것 같은데 나는 운이 좀 잘 안 따라줬어요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4장 모두 카드에 펜타클만 떴잖아요. 사람이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면요. 돈이라는 것에 굉장히 집착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는 사회적인 인정이나 성공, 권위에 엄청 집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어떻게든 사회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서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었대요.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도 뭔가 많이 베풀기도 하고 또는 나에게 필요한 어떤 능력, 자질을 키우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투자도 많이 하고 시간도 많이 할애해 왔다라고 하거든요. 사실 카르마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는 이렇게 물질적인 성공이나 사회적인 인정에 그렇게 좀 집착을 하지 않아도 되고 너무 강박을 갖지 않아도 된다. 너는 안전하고 이제는 다른 것을 뿌리고 다른 것을 구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아요. 물론 여러분이 현재에 뭐 재산이 많다던가 직업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했다던가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뭐 당연히 성공하셨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오르셨다면 너무 축하할 일이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카르마가 완성되는 건 아니거든요. 카르마가 완성될 때에는 이런 걸 느끼게 되어 있어요.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 중요한 건 따로 있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카르마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 여러분이 비축해 두려고 했던 마음,
늘 불안정한 미래 또는 예측 밖의 위험, 변수 이런 것들을 대처해 놔야 한다는 그런 강박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내려놓을 때다. 2주 안에 확실히 인생의 어떤 목적이나 행복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깨우치는 어떤 사건 또는 모먼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점에 따라서는 이런 역경, 여러분이 이때까지 겪었던 정말 무수히 많은 모습의 역경들이 있겠죠. 그게 뭐든 그것은 나를 단단하게 해주는 어떤 자양분의 역할이었을 뿐 그것 자체가 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우치는 것. 이게 진짜 기론이지 않을까 하네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조언을 좀 뽑아볼까요? 뭔가 여러분에게 따뜻한 이야기 좀 더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야기가 아하. 자, 전 느낌이 왔습니다. 어찌 보면 타로 카드의 관점, 그러니까 타로 카드의 어떤 의미적인 부분에서는 좀 철딱선이 없는 카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왜냐면 우리는 항상 어른스럽고 뭔가 성숙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단단하고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훌륭하다고 여기잖아요. 근데 그 반대의 속성의 카드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사실 이게 더 좋게 보여지네요. 여러분에게는 이게 참 필요하거든요. 좀 가벼워지는 게 필요한 2주입니다. 페이지 완즈가 행동 지침으로 나왔는데요. 이렇게 발랄하게 발랄하게 점프하는 그런 리듬을 되찾을 필요가 있대요. 이게 육체적인 리듬일 수도 있고요. 정신적인 리듬일 수도 있겠죠. 또는 물질적인 순환일 수도 있습니다. 가볍게는 돈을 좀 써. 너를 위해서 유흥거리에, 취미거리에 또는 너를 즐겁게 할 거리에 돈을 좀 써.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정신이나 육체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너를 신나게 만드는 거, 즐겁게 만드는 거, 그런 것들과 함께 할 시간을 좀 써.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이 수용해야 되는 거, 마음이나 정신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부분에서 세븐 소즈입니다. 조금 진지하게 이 카드를 읽어보면요. 내가 그간 가져왔던 많은 죄의식들, 이 죄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진짜 죄를 저질러서 죄의식이 아니라요. 내가 그릇된 것을 믿은 것들, 스스로가 가졌던 나쁜 마음일 수도 있고요. 어리석음일 수도 있고 또는 운때를 잘못 사용했던 것들, 판단이 그릇됐던 것들,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죄의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라. 그걸 또 인정해라. 내가 그때 어리석었다.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털어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이것이 가야 할 길이라고 보면요. 욕심 좀 내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 7이라는 수는 금성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요. 금성은 비너스의 행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름답고 무용한 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현실적이거나 실용적인 차원에서는 좀 욕심일 수 있고 너무 과도한 이상주의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은 카르마를 완성하면서 달라져야 하니까 이전에는 내가 욕심이라고 여겼던 어떤 활동들 아마 이거겠죠. 나를 즐겁게 만들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사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아마 회피하거나 무시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욕심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과감하게 좀 수용해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주변에 활용해 볼 만한 자원으로는 7번의 컵카드가 또 같이 나와주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7수는 비너스, 무용한 것들, 실용적이거나 현실적이진 않지만 내가 이상적으로 좀 다뤄보고자 하는 것들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여러 가지 영감을 많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왠지 모르게 끌린다, 왠지 모르게 좀 궁금하다, 호기심이 동한다 하는 부분은
아, 믿져야 본전이지 하고 좀 경험해 보시고, 또 돈을 어느 정도 썼는데 별로 돌아오는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그냥, 아, 오케이. 아, 이건 별로 좋은 건 아니었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경험의 투자가 좀 필요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컵에 대한 속성으로 나왔으니까요. 이동 변동으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여행이나 또는 안 가본 곳에 내가 가본다거나 마음을 써본다거나 하는 것도 될 수 있겠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게요. 음. 자, to be fair 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야, 이 카드에도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물론 현실적인 차원에서 뿌린 대로 거두는 일들은 많죠. 내가 고객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또 들어오는 것이 있겠고, 또는 조직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어야 또 내가 힘들 때 받을 것들이 있겠고,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런데 카르믹 컴플리션이 대주제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이제는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거두어 드리고 싶은지 잘 생각해 봐라. 이렇게 보여지네요. 이제부터 새로운 카르마를 또 완성해가는 새로운 여정에 들어가실 텐데,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고자 하는지, 완성하고 싶은 카르마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뤄볼 필요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상호 간의 이익, 공정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때까지는 나만 좋거나 또는 남들만 좋은 결정,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너무 헌신하는 것도 사실 공정함은 아니잖아요. 그게 또 이런 타로의 세계관에서 말하는 카르마의 완성은 아닙니다. 내가 너무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의 삶이 없이 사는 거,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거, 그게 카르마의 빚을 청산하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삶의 균형추를 맞추는 거, 또는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균형을 맞추는 거, 이것 또한 카르마의 완성, 실현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우리 여러분이 행복한, 또 기쁨을 많이 느끼는 그런 욕심 많은 2주가 되길 바라고요. 좋은 일 있으면 또 나눠주세요. 네, 그럼 이번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 3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뱀을 골라주셨네요. 자, 이 한 장의 카드는요, 2주 안에 들어올 활용해 볼 만한 기운을 뽑아봤고요. 기대해도 좋을 일과도 연관이 있는 카드입니다. 뒤집어 볼게요. 오,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네요. 자, 의사소통의 기류는요, 관계운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생각과 감정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거나 진실을 말할 용기를 얻게 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 우리 여러분이 혼자 글을 쓰거나 노래를 하거나 말하는 것을 선호했다면 2주 안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 영감을 좀 나누고 표현하도록 좀 권장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정직함, 진실됨, 존중함이라고 합니다. 그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의사소통을 주고받을 때 더 큰 이익을 위해서 또는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노력함을 어필하거나 또는 그 감정을 진실되게 말할 때, 그럴 때 가장 좋은 빛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카드니까요. 우리 여러분이 우선은 어떤 생각과 감정을 느끼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현재부터 2주 안의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진짜 커뮤니케이션이랑 어울리는 카드들이 나왔네요. 요즘에 우리 여러분이 무언가 열심히 뚱땅뚱땅 만들어내고 계신가요? 창작의 카드가 몇 개 보입니다. 뭔가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어요. 또는 손이 많이 가는, 좀 내가 애정을 많이 쏟아야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에요. 또는 아이를 키우는데 엄청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이 여왕제가 나왔기 때문에 창작이나 예술, 보육, 양육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것과 관련해서 내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속이 조금 시끄러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5번의 완즈가 여러분의 속마음으로 떴거든요. 이 속 시끄러운 일과 연관해서 아마 이 커뮤니케이션의 의미가 좀 연결되지 않을까? 이 기운이 좀 작용하지 않을까 합니다. 보통은 이런 관계적인 부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면 내가 나와의 커뮤니케이션도 의미하겠지만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보통이잖아요.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나와 나를 상대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면 내가 나에게 좀 불평불만을 느끼거나 좀 모순되어지는 부분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내 욕심대로 내가 쏟고 싶은 어떤 애정의 양만큼 잘 안 쏟아지는 것 같아서 좀 속이 시끄러워. 속상해. 갈등이 좀 있어.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고. 또는 나와 타인의 관계로 본다면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더 좀 애정을 쏟고 헌신할 것 같은데 왜 시키는 일만 하지? 왜 주어진 과제만 집중하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모습엔 여황제가 떴고 다른 이면을 가진 타인이나 나의 모습에는 8번의 펜타클이 떴기 때문인데요. 이 여황제를 따라갈 열정을 가진 사람은 잘 없어요. 여황제는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 비교해봐도 엄마만큼 강한 사람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말 이 모성애라는 걸 뛰어넘을 만한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류에도 모성애를 못 이깁니다. 조금 위험한 발언인 것 같긴 하지만 무튼 그만큼 굉장히 큰 애정과 사랑을 표현하는 게 이 여왕제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일을 대하거나 어떤 관계를 대하는 것과 수련공, 장인이 어떤 일과 관계를 대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기대하는 만큼의 퍼포먼스가 안 나오건 또는 내가 타인에게 요구하는 만큼의 퍼포먼스가 안 나오건 무튼 서로 간의 관점 차이 또 가지고 있는 역량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모성애를 말씀드렸으니까 이걸로 좀 예를 들어보면 정말 자상하고 이해심이 깊고 공감을 잘하고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엄마의 표본이 있을 거고 또 다른 엄마의 표본으로는 조금 엄격하고 완벽주의적이고 요구하는 것들이 많고 이런 부분을 가진 엄마의 모습도 있죠. 지금은 약간 긍정적인 엄마의 모습보다는 좀 부정적인 엄마의 모습이 강하게 발현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속마음을 보면. 그래서 2주간에는 조금 긍정성을 가진 모성애, 낙천적인 그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나 자신에게든 타인에게든 표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 0번 더 풀이 결론 카드에 나왔다는 건 나든 너든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건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 타로의 세계관에서 본다면 더 풀은 깨달음이거든요. 영성, 영적인 깨달음인데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결국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냐. 결국 인생은 여행과도 같고 옳고 그름을 찾는 게임이라기보다는 그 인생의 여정을 누가 더 즐기고 행복을 더 만끽하느냐 이 싸움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많은 애정을 쏟고 사랑을 쏟고 열정을 쏟는 그 이유는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빛을 깨우기 위함인데 거기에서 내가 역정을 낼 필요가 뭐가 있냐. 거기에 내가 불편해하고 옳다 그르다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2주 안에는 누군가와 대화할 시간이 있다. 뭔가 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입장만을 고려하지 마시고 우리의 입장, 그들의 입장을 먼저 존중해 주시면 훨씬 더 유연하게 좀 순조롭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결국에는 좀 더 여러분에게 해방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해줄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조언을 드려볼까요? 2주 안에 이 커뮤니케이션의 기운을 잘 활용할 방법입니다. 자, 오, 오, 야, 자, 우리 여러분, 되게 의미심장한 카드가 많이 나왔네요. 자, 행동해야 될 방향과 수용해야 될 마음, 그리고 외부적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렇게 뽑았는데요. 대부분은 내려놓음과 관련이 많이 있네요. 8번의 컵 카드, 데스 카드, 5번의 컵 카드 이렇게 나왔는데 우선은 여러분이 행동해야 될 방향으로는 이전에 내가 해왔던 방식이나 또는 패턴 또는 기준, 책임 이런 것들에서 좀 해방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전과 동일한 방식으로는 또는 동일한 자리에서는 더 이상 충만감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보통 이게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프로젝트를 끝내거나 또는 팀을 떠나거나 관계를 정리하거나 부서를 이동하거나 이런 것들과 연관이 많았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워낙 재능도 많고 어찌 보면은 욕심도 많아요. 제가 아까 모성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회사를 다녀도 진짜 내 회사 키운다는 생각으로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할 거고 또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더라도 내 새끼, 그러니까 내 아이를 잉태한 것처럼 양육한 것처럼 그렇게 프로젝트를 완성시키려고 할 거고 또 관계를 맺더라도 아이를 보살피듯이 그 관계를 굉장히 귀하게 여길 거거든요. 그렇다면 마음을 많이 쓰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상대방의 차원이 그닥 높지 않다라는 게 문제예요. 여기서 내가 자꾸 충족감을 느끼려고 이 사람을 자극해봤자 또는 이 조직이나 이 프로젝트를 자극해봤자 내가 여기서 더 끌어낼 수 있는 만족감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선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걸 그냥 수용하거나 그래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다른 데서 얻어야지 이렇게 하거나 또는 나의 만족감을 충족시켜 줄 만한 곳으로 이동하거나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거기에 적응하고 그냥 받아들이거나 하나는 가라나 보다 이동하라나 보다 어떤 변화의 신호로 느끼거나 사실 둘 다 이런 8번의 컵 카드에 해당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정하고 싶은 방향만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기룬으로 떴잖아요. 그래서 혼자 뭔가 속 시끄럽게 혼자서 생각을 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결론 짓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보는 거죠. 보통 이직이나 부서 이동이나 이런 것들은 막 혼자서 막 생각하고 고심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랑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나눠본다던가 혹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한번 서로 간의 격차를 이해해 본다던가 이런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그냥 털고 그냥 떠나 이 조직이나 회사는 맞지 않아 너에게 충족감을 줄 수가 없어 라고 결론을 지을 것 같으면 커뮤니케이션이라기보다는 뭐 the end 이런 카드가 나왔겠죠. 끝 뭐 이런 류의 카드가 나왔을 거란 말이죠. 근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보니까요. 아마 이야기를 하고 보면 또 달리 보여지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가 내려놓음 하면서 이 격차가 좁혀져 가는 그런 상황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요. 뭐가 됐든 한번 이야기는 해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수용해야 되는 부분에서 데스가 떴죠. 이 데스는 영적 차원의 상승 또는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어서 내가 기존에 생각해왔던 거, 기존에 마음을 먹었던 거 또는 만족을 해왔던 거 이런 것들의 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정신적인, 의식적인 차원에서의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여러분이 이 정도의 헌신과 애정과 사랑을 쏟아야만 한다라는 어떤 강박이 있으셨다면 그걸 좀 털어내버리는 그런 모먼트가 분명히 필요하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좀 가벼워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마다 고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고집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냐면 그렇게 했더니 좋았어. 그렇게 했더니 효과가 있었어.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삶은 늘 같지 않잖아요. 그날의 온도, 습도, 그쵸? 그날의 어떤 사람들,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이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랬더니 좋았어, 그랬더니 나빴어의 그 말에는 모순이 있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그 전제가 잘못 깔렸다는 거죠. 그러니 앞으로 2주 안에 무언가 내가 고집을 부릴 만한 네 말이 맞니 내 말이 맞니 어떤 논쟁을 펼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 전에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라고 믿었던 어떤 고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불필요한 어떤 논쟁이라고 하죠. 불필요한 어떤 싸움, 다툼을 할 일이 줄어들고 오히려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에 깊은 어떤 교감을 경험하시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마음이 가뿐해지는, 아, 이런 세계도 있구나 하고 심적으로 좀 가벼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시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리고 외부적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5번의 컵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오수들의 카드의 특징에는 분열에 대한 속성이 있어요. 네. 이 분열이라고 한다면 꼭 부정적으로 보지만 분열이 있어야 그 안에서 개성도 생기고 또 세분화도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보통 조직이라고 한다면 너와 나는 다르구나를 느끼게 되는 그런 모먼트가 아닐까 합니다. 가는 길이 다르군요. 지향하는 지점이 다르군요. 우리는 목적이 다르군요. 이런 것들을 느끼는 지점이거든요. 근데 그 다름이 그 사람이 맞는 걸 수도 있고 내가 맞는 걸 수도 있잖아요. 또는 둘 다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간의 시각의 차이임을, 문화의 차이임을 또는 관점의 차이임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계속 말씀드리죠. 커뮤니케이션.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격차를 줄여갈 수 있을까? 또는 각자에게 어울리는 자리는 어디일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시는 거 요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트라우마에 대한 키워드도 있어요. 5번의 컵은.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극도로 좀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거나 용기를 내지 못하는 부분, 스스로에 대한 부족함, 실패 이런 것들에 조금 동력을 잃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빨리 좀 떨쳐내길 바라기보다 그렇죠? 아, 털고 일어나야지 화이팅 하자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기보다는 아, 힘들었구나. 그럴 수 있어. 어느 정도 털어낼 만한 시간이 필요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고 독려를 해주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을 잘 따르도록 만들게 하지 않을까? 또 서로 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게요. 오! 자, 이 귀한 카드가 오늘 두 번째 뽑히는 건데요. 아, 그럴 때가 있어요. 이 보물섬 카드가 나왔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나와 나의 의사소통 또는 나와 타인의 의사소통이니까 관계성을 담고 있잖아요. 이 관계운과 관련해서 이 카드는 이런 메시지를 줘요. 당신에게 다가오는 그 사람의 마음에는 보물상자가 있습니다. 이 보물상자를 열게 만드는 건 진실된 소통, 진심 어린 마음, 그에게 더 큰 이익이 되고자 하는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 내가 나의 마음을 사는 것, 또는 내가 타인의 마음을 사는 것은 어떤 자극이나 동기부여, 강한 푸시, 이런 것들도 물론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현재에도 충분하다고, 잘하고 있다고, 때로는 그럴 수 있다고, 그저 바라봐 주는 것이 더 큰 지지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 여러분은 누구의 보물상자를 열게 될까요? 2주 안에 정말 귀한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고요. 우리 3번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4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성을 골라주셨네요. 자, 이 한 장의 카드는 2주 안에 활용해 볼 만한 기룬, 기대해도 좋을 일과 연관된 카드입니다. 뒤집어 볼게요. 오, Physical Activity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신체 활동, 운동 이런 키워드가 있는데요. 2주 안에는 몸을 좀 움직이면 삶의 질이 향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운동 좋은 거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네. 이 관건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는 거, 엔돌핀을 발산시키는 거, 여기에 있다고 하니까요. 좋아하는 그 운동, 걷기나 요가나 뭐 필라테스나 뛰기나, 저도 요즘 러닝을 하는데, 뭐 무엇이든 괜찮답니다. 춤을 춰도 괜찮고요. 우리 여러분을 기분 좋게 지속적으로 뭔가 엔돌핀이 도는 그런 상태로 만들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해주시면 그에 걸맞는 주파수를 가진 좋은 일들, 축복들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 현재부터 2주 안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죠. 아, 좋네요. 우리 여러분이 또 가만히 있기 싫은 그런 시기군요. 뭔가 더 하고 싶은 것들도 많고, 멀리 나가보고도 싶고, 여행이나 뭐 취미 생활이나 호기심이 동하는 그런 부분도 생기고, 좋네요. 2주 안에는 체력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지는 흐름입니다. 여행을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좋아하는 정말 신체 활동 있죠. 그 무엇이든 좀 의욕이 넘치고 열정이 생기고 해볼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좋습니다. 네.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거 요즘에 많더라고요. 뭐 요가, 일일 체험 이런 것들도 있고 헬스장 일일권 끊는 것도 있고요. 또 일일은 너무 짧으니까 한 달 끊어보고 다녀보고 하는 그런 것들도 시도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시동을 걸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실 뭐 결론 카드의 기사 완즈, 여러분의 모습의 페이지의 완즈로 뜬 거 보니까 짧고 굵은 신체 활동이에요. 뭐 가령 등산을 다녀온다던가, 등산도 하루면 끝나잖아요. 매일매일 등산하시는 분들 잘 없죠. 또는 1시간 내외로 끝나는 짧고 굵은 그런 운동들, 뭐 러닝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0분도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짧고 굵은 신체 활동에 투자해 보는 거, 시간이든 또는 물질적인 돈이든 좀 투자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또 장거리를 이동해야 되는 어떤 일,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시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신체 활동이라는 게 꼭 운동만 의미하지 않고 장거리를 이동하는 것도 사실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왜 어떤 분들은 진짜 지역을 오가면서 무언가를 배우러 다니기도 하시고 또는 사람을 만나러 가기도 하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행도 이런 신체 활동의 일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을 치유하고 힐링시키는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활동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해주시길 조언 드릴 수 있겠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사실 뭐 별거 아닌 걸로 사람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조금 기운이 빠지기도 하는데 우리 여러분 지금 상승기류에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흐름 들어왔을 때 많은 경험해 보시고 체력도 단련시켜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조언 드려볼게요. 자, 그래요. 참 요즘에는 신체 활동을 하는 데에도, 그러니까 운동이나 뭔가 여행을 할 때에도 당연히 돈이 좀 들어갑니다. 품이 좀 들죠? 지금 6번 펜타클이 이렇게 떴는데요. 아마 우리 여러분이 예상하고 있는 지출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이거 배워보는데, 경험하는데, 분명히 이 정도의 돈은 들겠지 하는 예측되는 소비가 있으실 겁니다. 그 소비 해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이 6번의 펜타클은요, 어떤 과한 투자를 의미하진 않아요. 내가 일부 떼어내서 어느 정도 그럴 만한 장소에, 그럴 만한 시기에 적당히 쓴다라는 개념이 있어서 네, 예측했던 그런 소비, 지출은 과감하게 하셔도 괜찮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번에 펜타클이 또 여러분의 마음, 속마음에 떴는데 이게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들어오는 게 있으면 나가는 것이 있음을 수용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분명 현실과 이상은 좀 다를 것이다 라는 거 보니까 만약에 신체 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빨리 체력이 늘지 않거나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는다거나 또는 여행이나 어떤 다른 차원의 경험을 함에 있어서도 내가 이 정도의 시간과 어떤 투자로 얻을 만한 결과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거예요. 뭐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돈을 얼만큼 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수용할 필요는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생각적으로는, 마음적으로는 의욕이 굉장히 들끓을 수도 있고, 내가 1시간의 시간을 들이면 그 1시간의 시간만큼 근육이 또는 체력이 얻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죠. 네. 몸은 너무 정직합니다. 생각보다 내가 들인 노력 대비 더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인 만큼 받아들이고 현실과 이상의 격차는 좀 있을 것이다. 이거를 좀 염두에 두라.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리고 9번 완즈가 주변 자원으로 떴는데요. 저는 이 카드 보니까 기존에 내가 책임져 왔던 일, 잘 꾸려왔던 거, 이런 것들에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라 라고 보여지네요. 가볍게는 뭐 여행이나 취미생활, 어떤 경험적인 요소에 시간을 들이더라도 해야 할 일은 응당하는 것이 좋고 당연한 거겠죠, 어쩌보면. 그렇죠? 만약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휴가를 내서 내가 적당한 돈을 지불하면서 뭔가 뭐 여행도 하고 여러 가지 하더라도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걸 늘 인지하고 지켜야 할 선이 있다라는 걸 늘 기억하라 라고도 볼 수 있겠고, 또 신체 활동도 마찬가지죠. 너무 무리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좀 들립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도 계속 내가 유지하고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그 열정을 쏟아붓거나 내일은 없는 것처럼 활동을 너무 많이 하면 데미지가 있기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선은 지키면서 나의 만족선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한마디로 내일은 있어 이런 느낌이겠죠? 네, 내일은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 내일은 있구나 이런 것들 염두에 두시라는 약간의 노파심이 아닐까 싶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게요. 어머, 너무 신기하네요. 여러분, 너무 신기해요. 제가 뽑아놓고 한참을 약간 뇌정지가 일어난 것처럼 보게 되네요. 왜냐면 이 4번 여러분이잖아요. 1, 2, 3, 4번의 리딩을 할 동안 이 겹쳐진 카드가 두 장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두 장, 두 장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너무 신기해. 타로가 너무 신기하네요. 이게 몇 년째 봐도 이럴 때가 있어요. 자, to be fair입니다. 인생은 공정함이야, 공평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 들인 만큼 꼭 보상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몸은 정직하다. 현실과 이상의 격차는 분명히 있는 거다. 그게 어찌 보면 자연의 이치고 정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좋은 것을 뿌려야 좋은 것을 얻는다라는 개념도 있겠죠. 서로 간의 균형을 평등하게 맞춘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그와 비슷한 상응한 것을 올려야 그 균형추가 맞는 것처럼 우리 여러분이 기분 좋은 것들을 내 몸에 주입하고 그러니까 먹거나 경험하거나 누군가를 만나거나 이런 것들을 주입하면 그에 상응하는 성과, 발산, 에너지, 결과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건 당연한 거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2주간은요. 내가 어떨 때 기분이 업되지? 어떨 때 내가 생기를 되찾지? 이런 것들 좀 생각해보고 적극적으로 좀 행동에 옮겨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그럼 우리 4번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